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찰 2차 형사법 16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법 16번 문제는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네요. 좀 표현이 이제 적나라하네요. 이거 문제네. 메모를 제가 안 켰네요. 메모를 안 켰네요. 그래서 키고 보실게요. 성범죄와 관련된 거. 성범죄와 관련된 거. 좀 적나라하네요, 표현이.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수와 관련된 부분도 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이 좀 까다로워요. 1번 지문은 판례를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요것도 최신 판례고요. 그리고 이건 죄수론과 관련된 건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해 어쨌든 지금 보니까 조기 대선이 결정됐죠. 6월 3일 날로 조기 대선이 결정돼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그 혼란이 조금은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우리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됐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수험에 있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정치적인 부분, 외풍에 흔들리지 마세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선거는 해야죠. 우리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선거는 하는데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 휘말리지 마세요. 요즘에 모 강사분께서 너무 정치적인 이 성향을 드러내셨고, 또 너무 그쪽에 이제 심취하셨다고 해야 되나? 강의는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만약 수험생이라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듣고 있었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렇게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 뭐 거의 강사가 아니라 정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도 큰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학생들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뭐 관심사도 있겠지만, 또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본인의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 드릴 수는 없는 분입니다만, 제가 수험생 입장이라면 조금 약간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도 그 선생님이 이미 동영상 다 이렇게 떠놓으시지 않았을까요? 강의 들을 수 있는, 수강할 수 있는. 나는 그냥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다른 부분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영상, 수업 영상만 나는 보고 거기서 내가 배울 걸 배우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되는 거지. 뭐 그 선생님이 어떤 다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영향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조금 정신적으로 좀 약간 여러분들도 멘붕, 뭐 혼동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지세요. 자유로워지시고 오직 공부, 수험에만 매진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중간간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자, 이 패싱아웃이라는 거는 완전히 심신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심신 상실. 즉 가장 대표적인 게 자버리는 거예요. 수면에 빠져버리거나 완전히 명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패싱아웃이라고 해요. 이거 완전 심신 상실이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상태뿐만 아니라, 자,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블랙아웃 상태인 경우에도 기억 장애 외에 인지 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자,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인지 장애예요. 인지 장애, 기억 장애. 요거예요. 요걸 끝이에요. 이 뒷부분이 다 틀린 말이에요. 이거. 이 뒷부분이 다 틀렸다. 이렇게. 기억 장애 외에 인지 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식 상태의 장애, 이거는 심신상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신상실이 아니에요. 다만 심신상실은 아니지만 항거불능에는 해당될 수 있어요. 항거불능에는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블랙아웃 상태라고 하더라도 준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항거 불능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블랙아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판례의 어떤 판결 요지를 살짝 비튼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 굉장히 까다롭죠. 두 번째, 강제추행죄에서 우리가 폭행 협박의 정도 부분이 어떻게 됐죠? 현저히 곤란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이른바 폭행 협박 선행의 경우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의사에 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 없어졌다. 이것도 틀렸다. 아시겠죠? 그다음 세 번째, 강간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그렇죠? 간음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그리고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 이건 아니에요.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는 아니야. 근데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그 간음행위 그 자체, 여기에서 발생한 경우는 포함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죠?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반 안 된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폭행으로부터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 생길 수 있고, 폭행 협박은 여러 루트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또 틀렸다. 그럼 남은 건 요거네요. 이거 맞았네. 볼 필요도 없네요. 앞에 세 개가 틀렸으니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부분이죠. 그렇죠? 선우가 바뀌어서 만약에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어떻게 되죠? 이거는 주거침입 강간이 아니라 강간 후 주거침입이기 때문에 강간죄하고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험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맞다. 이거는 맞다. 4는 맞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한번 요거 쭉 판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블랙아웃 상태. 블랙아웃 상태인데 기억 형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된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기억, 알코올 블랙아웃. 따라서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성장 정도에 따라 단편적, 전면적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뭐죠? 의식 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 진정작용으로 인해서 수면에 빠지는 의식 상실, 패싱 아웃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패싱 아웃과는. 알겠죠? 따라서 기억 장애 외에 인지 기능이나 의식 상태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블랙아웃 상태라는 거는. 하지만 패싱 아웃 상태였다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뺐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여기 갑자기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의식 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 않지만, 즉 뭐 기억 인지 장애 정도만 있었다 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항거 불능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블랙아웃도. 따라서 그 경우에는 중강간죄 내지 중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블랙아웃 항변만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판례 입장.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재반 산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도 확인하고, 블랙아웃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죄가 되는 게 아니라, 면죄부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 하더라도 항거 불능에 이를 수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항거에서 저항력 자체가 없어졌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심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2번은 이거죠.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즉 이른바 기습 추행형, 그리고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힘의 대소영향을 불문한다고 했어. 근데 이게 이제 기습 추행이었는데 폭행 협박이 선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 요구된다. 이렇게 종래 우리 판례가 설치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강제추행시에서 폭행 형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용력 행사가 있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의사에 반해서 폭행 협박을 하면 사실상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쭉 거기에 대한 논리를 쭉 대고 있어요. 쭉 논리를 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피고인의 행위가 갑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조치에 강제추행죄 폭행에 관한 법리 오해를 잘못이다. 법리 오해의 잘못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습추행일 경우에는 힘의 대조광량을 불문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했는데 폭행, 협박, 선행형인 경우에는 항고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폭행, 협박에는 불법적인 유용력 행사가 있었다면 그 폭행, 협박이 현저히 곤란하게 항고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리고 수반되는 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죄수론과 관련돼요. 그렇죠? 이것도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거 아무튼 그 판례 보면 요 한번 보시면 구성폭력범죄 처벌등한 특례법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먼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 유사강간행위에 나아갈 때 비로 성립되는데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착수했다는 거죠. 따라서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안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꽤 최신 판례 입장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판례고 특별법의 어떤 성립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실관계까지도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자신은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준 피해자를 그 주점의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서 여자 화장실의 문을 잠궈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 용병칸으로 밀어넣고 유사강간이라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거죠. 요게 사실관계인데 여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했기 때문에 주거침입 유사강간 여기는 안 된다는 게 이 판례 입장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성범죄에 관한 판례들이 생각보다는 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판결 요지에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요지까지. 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